심리학에 대한 연구 방향과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초기 심리학 2명 들으시면 힘드셨죠? 심리학은 강의하기도 힘들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 282페이지 참고문헌에 보면 제 이름도 들어있어요. 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수학교육학 정론에 5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저희 스승님부터 선후배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5부 수학학습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7명의 학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학자들을 연결시켜서 지도 설명해 드리기보다 구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스캠프, 딘즈, 오스베, 가네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제1장에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3명의 학자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로 피아제와 브루너를 들 수 있다. 이들 20세기 중반에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은 현대운동의 대표적인 우주홀에서 현대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1타가 브루너였어요. 브루너의 EIS 표현에 의한 발견했음. 그런데 그러한 브루너의 방법 안에는 심리학적 차원의 피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루너가 EIS를 설명할 때 피아제의 전주잡기, 구제조잡기, 형식조잡기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들 두 학자를 바로 뒤따르는 인물로 비고츠키를 들 수 있다. 비고츠키는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말로 대별되는 자신의 독특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20세기 중반의 대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피아제부터는 보죠. 사실 피아제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피아제를 단순히 한 5장 정도로 축소시켜서 가져왔는데 이게 5장으로 축소할 만큼의 인물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5페이지 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수학 학습 심리학 쪽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수학. 우선 피아제는 289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 플라톤에서부터 왔고 칸트, 헤겔, 듀이 그리고 게스탈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피아제, 브루너. 무슨 말이지? 맞습니다. 우선 살짝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피아제 하면 뭘로 유명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 구성주의로도 설명했을 때 조작적 구성주의. 즉 학생이 어떠한 새로운 내용을 안다라는 건 조작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구성할 때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자신, 바로 학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학생이 중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나, 남이 아닌 나. 그게 이제 구성주의로 파생이 돼서 더 발전이 된 건데 이렇게 인간이 중요하고 어떤 환경을 지배하는 건 인간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최초의 이러한 사고가 누구다?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니 근데 플라톤은 이데아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인간이 밑에 있고 위에가 이데아라서 완성이 되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데아론에서 주장하는 건 그 이데아가 누구다? 인간이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현명했는데 뭔가 우리가 비교가 되는 인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상하로 구별이 된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원래 인간 자리로 돌려주자가 이데아예요. 사유하는 건 누구다? 나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남이 생각하고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갔다? 칸트, 헤겔, 그 다음에 듀이, 그리고 게스탈트. 이 많은 부류의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간 그 자체예요. 이 중에서 피아제에게 직접 영향을 준 건 듀이고요. 간접 영향을 준 건 게스탈트. 나머지도 좀 영향을 줍니다. 중간에 뭐 비트겐스타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아제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발전시킨 내용의 중간 사람이 이제 브루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브루너는 발견학습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 삐아제가 하나의 개인에 의한 구성을 강조했는데 그 개인의 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이 개인이 사는 곳은 사회다. 이렇게 돼서 사회를 통해서 그 개인의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게 비고츠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미가 통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삐아제 조작적 구성주의는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상대주의적 구성주의를 발전하면서 1차 급진적 구성주의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급진적 구성주의의 급진은 개인을 너무 강조한 레디컬한 구성주의의 이름이었다면 이것이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구성주의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모태를 비고츠키로 보는 사람도 있죠. 비고츠키라고 봐도 되겠죠. 다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지금의 사회적 구성주의와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즉 이들은 어느 위치에서 지금 설명을 한 사람들이다? 상대주의, 수리 철학은 상대주의적이다 라는 입장에 설명한 거고요. 이 수리 철학적인 이들의 주장과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삐아제와 비고츠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이 이렇게 됐다라고만 보시고 특별히 비교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게스탈트가 삐아드를 발전해서 조작적 구성주의가 돼서 그렇다 치는데 인간이 중요하다, 아동이 중요하다에 반대되는 게 또 있긴 했었잖아요. 누가 중요하다? 그렇지, 교사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듀이는 아니지만 손다이크, 스키너, 가네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들의 위에는 누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아테네 시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을 다 모아놓은 그림 생각나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두 명의 학자가 있어요. 한 명은 플라톤,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랬을 때 플라톤은 어디를 손으로 지적한다? 이게 하늘을.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즉 그들의 지향점은 좀 달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했던 거는 지금 현재 이 실존, 지금의 이 측면, 거기에 비해서 플라톤은 이상, 이데아 이런 거죠. 따라서 지금 배웠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학습이 된 거고,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보는 게 인지주의 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289페이지에 둘을 좀 살짝 비교해주고 있는 글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살짝만 지우고요. 결국 삐아제와 그 다음에 이쪽의 내용은 크게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로도 구별이 되더라 이런 거죠. 보니 삐아제 브루너에게 뿌리를 내리는 인식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모든 지식의 바탕이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베이직 스터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문제에 부딪혀야 된다. 적절한 갈등이 필요하다.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재구성이 돼야 된다. 이 스터프는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학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손다이크, 스키너, 오스벨 쪽에 뿌리를 내린 아동. 여기서 오스벨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참고로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게 오스벨인데 오스벨이 주장하고자 했던 게 굳이 이렇게 결론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건 아동은 뭐다? 백지다. 타블라 라사다.
그리고 경험을 시켜라. 이 경험에 누적된 결과가 그래서 경험의 백지 위에 새기는 거. 그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먼저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삐아제를 공부하려는 지금 차원에서는 인간에게 베이직 스터프라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이게 바로 shame. 다른 말로는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shame이란 단어는 삐아제가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란서 쪽에 개를 쓰고 있어서 shame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 즉 라틴어 쪽에서는 스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적절한 갈등을 제공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 상황을 어떻게 준다? 현재 이 스키마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는 스키마를 자극하는 갈등 상황을 준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학생이 그 갈등 상황을 재구성하겠죠. 어떻게 재구성해요? 또는 스키마를 어떻게 재구성해요? 그렇죠. 동화와 조절을 이용해서 재구성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대한 스키마가 있다. 그리고 그 수학에 대한 그 아이의 스키마를 자극하는 갈등을 주면 그 자신의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동화와 자신의 스키마를 구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동화 조절을 통해서 스키마를 재구성하는 이런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특히 수학과 관련해서는 반영적 추상화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삐아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전체 골자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갈등 상황을 주고 동화와 조절을 한다라는 말을 돌려서 다르게 뭐라 부른다? 조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